내년 2월에 입주가 시작되는 가자 행복주택에는 그 LH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교실 등의 주민 편익시설을 지금 기부해서 해당 자치구에서 굉장히 환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행복주택이 초창기에 많은 반대에 부딪히다가 최근에 굉장히 그 본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최근에 행복주택 신청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도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50대 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지원을 했다가 당첨이 안 되면 대기자 명단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행복주택 신청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건가요? 대기자 명부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지역에 재공모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는 측면도 좋을 것 같고, 예. 또 매번 이렇게 신청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신청한 사람들에게 대기자 명단을 주고 거기에 어떤 우선순위를 통해서 조금 자동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행복주택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그거를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희망도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식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에서 이제 일간지에 실렸습니다만 지금 행복주택 후보지가 너무 도시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LH가 주신 자료를 갖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확정된 후보지 166개 중에서 한 50% 정도가 반경 2km 내에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이 없고 특히 이 중 15%는 반경 5km 이내에 기차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후보지가 선정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보면은 지금 도심에 땅이 없다 보니까 외곽의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산단지구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대구광역시 행복주택 후보지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대구에는 총 7개의 행복주택 후보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위치한 대구 국가산단지구의 가운데 파랑원으로 표시된 도심과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심에 직장이 있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과연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대구 국가산단지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테크노폴리스 산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면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근로자라든지 또 유효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국토부나 LH에서는 물량을 빨리 확보하는 정책적 부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급하게 청년의 주거 문제라든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가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대규모 택지 또는 도심에서 떨어진 택지를 확보하는 방법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행복주택을 좀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가로중비주택 사업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다가구 주택 연합 대건축이라든지 등등 도심 내에서 유효한 사이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행복주택 입주 자격 관련입니다. 행복주택은 입주 대상을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으로 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학원생은 안 되고요. 또 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온 남학생도 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량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 이건 국토부에서도 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이렇게 그 학생이 처한, 청년이 처한 여건이 아니라 연령을 한 20세에서 만 29세 아니면 20세에서 35세 이런 식으로 해서 연령을 입주 조건으로 세우면 어떨지,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좀 포함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이제 상징성 있는 대학생 또 사회초년생 이렇게 그룹핑을 했는데요. 이 물량이 더 늘어나고 앞으로 좀 더 이 국민들에게 피부를 와닿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의 폭이 넓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LH가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주거복지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공공임대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한번 들어오면 사실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행복주택도 지금 임대료나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이들이 지금 한 6년 정도 살다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학생이든 뭐 20살에서 29살이든 행복주택에 들어온 이 가구들에게 지금 그 청약저축과 같은 강제저축을 좀 들게 하고 거기에 재형저축과 같이 조금 더 고리의 금리를 이자를 줘서 이들이 한 6년 살고 나갈 때는 조금의 자산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행복주택이 추구하고 있는 주거복지의 브릿지, 주거 사다리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의원님 질의는 뭐 저희 공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국토부에서 검토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공사 차원에서는 의원님 질의 취지와 유사하게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그냥 옮겨 다니면서도 사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젊어서 행복주택에 들어봤다가 좀 중장년층이 되면 일반 국민임대로 옮기셨다가 나중에는 또 뭐 연금임대라든지 이런 데 옮길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라이프 사이클에 관계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우리 확보하자 하는 것을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는 목표로 세워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전 세계를 통해서 아마 국가나 공공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현아 의원님, 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다음은 함진기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